네, 2021년 5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조국 씨가 자서전인지 회고록인지 책을 낸답니다. 오늘의 제목은 조국이 억울한가, 최순실이 억울한가. 부제는 조국 씨가 자신의 책 서문에서 썼다고 하는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 이렇게 달았습니다. 조국 씨가 책을 낸다고 합니다. 조국의 시간이라고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부제는 아픔과 진실을 말하지 못한 생각으로 달았습니다. 아픔과 진실을 말하지 못한 생각? 아픔과 진실을 말하지 못한 생각? 아팠다는 생각? 진실을 말하지 못한, 뭐가 문장이 아니죠. 좀 이상합니다. 그만큼 많이 고민해서 만든 문장일 텐데 복잡하다는 뜻이겠죠. 이 책이 다음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입니다. 한 9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대선 전국에 폭풍을 몰고 올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책 제목이 조국의 시간인데 이 조국이 어떤 조국일까 한번 제가 자문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모국을 가르치는 그런 조국일까요? 아니겠죠. 또 조국을 다른 한자를 쓰게 되면은 뭐 다른 뜻도 됩니다만 인간 조국이겠죠. 실제로 그는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썼다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책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에게 먼저 띄운 편지에서 여당 일각에서도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배는 조국 탓이라고 한다 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절을 받고 전진하기를 바란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래, 나는 밥이 돼줄 테니까 나를 버린 여권들 잘해봐,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는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책을 준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부제로 읽어드린 거 있죠.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이 언어, 말도 문제지만 글도요. 이게 끝까지 나왔기 때문에 참 조심했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짓거리고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제 업보가 있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사람은 저런 부제 달기 어렵습니다. 저런 분노는 분노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런 부제는 분노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가 아니라 펄펄 끓는 감정으로 있었던 뜻이겠죠. 조심스럽게 책을 준비하였다가 아니라 분노에 일필휘지를 했다고 하는 게 오히려 솔직한 표현일 겁니다. 밝히고 싶었던 사실,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 밝히고 싶었던 사실. 사실 앞엔 좀 겸손해야 돼요. 밝히고 싶었던 내 이야기라고 하는 게 맞겠죠. 저도 가끔 하다 보면 제가 사실이라는 거는 저한테만 사실이지 상대한테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절로 가는데 들어보면 그 사람도 일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털어놓았다. 이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내 감정 덩어리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조국 씨의 한마디에 시비를 거는 거는 제 또래, 저보다 뭐 1, 2년 후배 되는 제 또래고, 서울대 교수를 지낸 사람이고, 세상 알 거 다 아는 나이니까, 진검승부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당신 말 한마디 매우 정확할 것 같지만, 허점 많다는 걸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촛불 시민들께 이 책을 바친다? 촛불 시민? 촛불 시민이 누군데? 이거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내 편 들어달라고? 이게 대학 교수를 한 사람이 할 태도인가요? 민노총이나 전교조의 뭐 핵심 멤버가 했다면 내가 좀 그럴듯하게 보겠어. 그 명색이 서울대 교수였는데. 이 양반 옛날에 서울대 최대 교수가 국회의원 나간다고 여성분인데 휴직하니까 그거 휴직서 찾아갖고 뭐였더라? 출산인가 양육을 핑계로 이렇게 휴직을 한다고 냈는데 이게
양육한다고 한 게 이게 당신 이래놓고 선거 나간 게 이게 뭐야 하고 모욕을 줬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조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봐야 됐습니다. 남한테는 함부로 잣대를 들이밀고 본인은 철저히 했다 그랬는데 과연 그런지 그건 본인 생각이고 제3자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그건 알기는 아는 모양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또 웃겨요. 검찰, 언론, 보수 야당 카르텔이 유폐해 놓은 허위 사실이 압도적으로 전파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입니다, 지금. 이런 거는 야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권에서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있으면은 우리 사회들도 스스로 검증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과장될 수는 있겠죠. 허위 사실이 압도적으로 유포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광주 5.18처럼 저렇게 이제 과대하게 유공자를 하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 이렇게 막 거짓으로 많이 덮인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글쎄 조국 씨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은 질문하죠. 도대체 내가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냐? 네.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몇 가지 격까지 잡아서 전체를 뒤집으려고 하는데 글쎄. 저는 이러한 조국 씨의 주장을 보면서 촛불 광풍이 쓰러뜨린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 씨 심정이 어땠을까? 조국 씨는 생각이나 해봤겠나고 반문하고 싶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무능했어도 죄 지은 건 없습니다. 또 이재용 씨 등 이재용 씨는 어땠겠어요? 그 사람 전경련에서 어떻게 하자고 한 돈을 줬는데 저렇게 잡아놓으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억울하죠. 남이 아픈 걸 봐주기나 해봤나요? 그리고 회고록이나 자서전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정리할 때 쓰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아직 조국 씨가 이런 거 쓸 만큼 지금 격정적인 글이 어떤 편지를 보내고 했는데 서문도 그런데 이걸 벌써 쓰나요? 본인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현재 부인 사건은 2심에 가 있고 본인 사건은 1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다는 게 이 책의 요지인 것 같은데 그럼 법정에서 다퉈야죠. 더군다나 본인은 법학을 전공한 서울 법대 교수 아니었습니까?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사실을 내놔갖고 검증을 받아야죠. 어쨌든 판사들이 여권에 하도 기운 판사들이 많아서 공정할 수 있느냐 의문이 들긴 하지만 여권의 판사일수록 조국 씨한테는 유리한 거니까 그런 어떤 전문가들한테 객관적으로 증명을 받아서 해야죠. 주관적으로 서술된 글을 사실이라고 내놓으면 그건 선동이죠. 이 글이 각주를 단 논문입니까? 각주를 달았습니까? 이거 수필집밖에 안 되겠지. 회고록 자서전 하기라도 좀 부끄럽죠. 법정에서 이기지 못한 법대 교수가 국민에게 눈물로 호소한다는 건 난센스입니다. 이것은요, 오보를 낸 기자가 오보를 변론하는 책을 낸다는 것 같은데 그런 책 내면 누가 읽어줍니까? 기자는 기사로 이야기해야 되고 무사는 싸움터에서 결전으로 자기 용기를 증명해야 됩니다. 무슨 딴 데 가서 딴소리 하고 있어요. 검언 공작이 아닌 취재윤리를 위반한 게 저는 채널A 이동재 기자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채널A 이동재 기자를 구속한 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죠. 검찰이 늘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동재 기자가 그렇다고 해서 억울함을 이렇게까지 토로했던가요? 오히려 이동재 기자의 구형 때 나온 최후 변론인가 보니까 취재윤리 위반을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기재보다도 더 세다고 하고 나이도 많은 서울법대 교수가 억울함부터 주장을 해요. 아니 근데 정작 그 자신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하고 재판에서는 묵비권 많이 행사했잖아요. 아주 많이 행사했잖아요. 부인 재판 받는 자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을 내 촛불 시민들에게 바친다? 나와 내 가족을 구해달라고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책에서는 윤석열 씨, 조국 씨의 과 선배죠.
그리고 검찰총장 하는 윤석열 씨를 겨냥한 표현들이 있답니다.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 판단하고 자신이 지휘하는 고강도 표적 수사를 통해 압박해 들어갔다. 이건 자기 판단이지. 서슬퍼랬어요, 문재인 정권.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은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 공박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개혁 하는데, 이 검찰개혁, 이게 저 대충 압니다. 왜? 노무현 정부 때 검경수사권 그 문제 갖고 한번 논쟁이 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이 있나? 서울 정리를 안 해서 잘 못 찾겠는데, 그때 제가 이제 경찰 수사권 독립을 하는 그 스타디 그룹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많이 토론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검찰 개혁 추진 못했습니다. 개헌도 해야 되고 어렵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해서 특별히 낮은다는 보장도 없어서 포기했던 건데, 그걸 문 정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정권에서 내놓은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다가 실패했거나 이루지 못한 것, 그리고 그때 스스로 검토해서 안 되겠다고 포기했던 걸 막 개혁이라고 추진하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혁명 하는데, 박정희는 혁명 공약부터 뭐란 목표를 갖고 추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문재인 씨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했던 박정희도 5.16 이후에 몇 차례 시행착오다 하고 정쟁에 갔는데, 문재인 씨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떠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 4.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여당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몇몇이 조국 때문에 패했다라고 지목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조로남불, 조국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신조어가 유행했었거든요. 그때 또 조국 지지파들은 강력히 반발했었죠. 조국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국 사태 때 서초동에서 여러 차례 시위한 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학 교수를 또 나가서 시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4.7 보선에 여권이 패배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판단되는 조국 씨가 책을 냈다고 하니까 여당의 대권 주자들이 좀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조국 씨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면 이번 선거에서, 재보선에서 20대가 여권을 밀어주지 않았잖아요. 공정하지 않다고. 다시 그게 이슈가 될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추미애 씨, 열린민주당 TV라고 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조국이 물러나고 내가 공백을 메우면서 작년 총선에서 이겼을 때는 조국 덕분, 추미애 덕분 이겼다, 고맙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더니 재보선에 지고 나니까 조국 탓, 추미애 탓이라고 해서 내가 좀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사태라고들 하지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항명 사태가 맞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검찰개혁 방향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도 검증하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반대한다고 해서 항명 사태라고 마구 하나요? 당신들이 하는 게 항상 옳은가요?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내가 해야 한다면 그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리여도 받들어서 해야 했다. 이렇게 소명의식 갖고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는 유연해야지. 이게 운동권 논리예요. 이게 성리학자들 논리였고, 공산주의 스타일들이 이렇게 혁명가로 가는 겁니다. 박정희도 혁명을 했다고 하는데 시행착오를 하면서 바꾸잖아요. 많은 지탄과 욕을 들어 마음의 상처투성이라 그동안 제가 저를 위로하는 시간 힐링이 필요했다.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라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됨을 일깨우는 촛불 시민 개혁사이다. 하여간 촛불 참 억수로 이야기합니다. 검찰이 강력한 저항한 건대로 돌진했던 그에게 온 가족과 함께 시련과 모욕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그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단 없는 개혁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 결국은 뭐냐? 조국 씨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려면 법정에서부터 이겨야 되죠. 이건 건너뛰고 촛불 세력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조국의 시간은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죠. 그는 최근에 이낙연의 약속이라고 하는 대담집을 냈는데, 그 책에서 노련한 정치인이니까 조국 사태를 재보선 패배의 원인으로 보고 우회적으로 비판했죠. 그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조국 씨가 책을 낸다고 하니까
조 장관께서 그간의 일을 어떻게 떠올리고 어떻게 집필하셨는지 헤아리기도 쉽지 않다. 비행 돌려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가족이 수감되시고 스스로 유배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데도 정치적 경랑은 그의 이름을 수없이 소환한다. 이 당시 화법이 이래요. 정치인 되고 나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 조 전 장관께서 뿌리신 개혁의 씨앗을 키우는 책임은 우리에게 남았다. 검찰 개혁의 완성에 저도 힘을 바치겠다. 아니, 이낙연의 약속에서는 비판해놓고 또 책 나온다니까도 이렇게 두리뭉실. 기자할 땐 이러지 않으셨는데. 안 했다고 하는데. 자, 조국 흑서란 책이 있었죠. 한 번도 경험해오지 못한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원제가 그거였죠. 그 책을 냈던 공동저자 중에 한 명인 진중권 씨. 조국 씨가 책 낸다 그러니까 가지가지 한다라 그랬고. 또 역시 공동저자였던 민변의 권경의 변호사. 또 뭐라고 혹세무민을 하는지 재판에 내놓을 만한 항변은 적혀 있는지 파악해 보려고 책을 사게 될 테니 잘 팔릴 거다. 민주당 대선은 이 척으로 물 건너간 듯하다. 추미애 전 장관도 자서전 출간으로 대선 출사표를 던지신다니 두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나서서 당선되시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는 덕택에 누군가는 큰 힘 안 들겠다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당 대표로 나왔던 김웅 의원은 그러다 밤에 오줌 싼다라고 했습니다. 조국 씨가 자서전에 불씨는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불장난하지 말라라고 한 거죠. 국민의힘 황교안 부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재판 중인데 또 다시 국민 기만극을 펼치려고 한다. 재판이나 제대로 하지. 그런 얘기죠. 끝까지 반성 않고 죄송하다 말하지 않으며 되레 당당히 출판까지 하는 모렴치와 국민 기반은 이 정권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다. 네, 저는 사과를 못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사과를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좀 진심인가 거짓인가 보면서 진심인 것 같으면 상당히 대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과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사과를 못하는 사람들이 졸렬한 사람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고 따지는 사람들인데 졸렬한 사람들. 사실 제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죄송하다는 말이 쉽게 못 나오죠. 아까 뭐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그게 미안하다는 글쎄. 진심으로 탁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인입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기분이 좋은데 많지는 않아요. 이 책 서문에 아까 제가 부제로 잡았던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꼭 참고 써야 했다라고 해놨습니다. 저는 조국 씨가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를 했다는 데 주목합니다. 대학 교수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교육자입니다. 교육자가 이렇게 섬뜩한 표현을 써도 되나요? 이런 표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하는 행동을 영웅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뭐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정도 분노를 하려면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 우리 형제인 북한 주민 2천 몇백만 명을 저렇게 도륙을 내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 한번 적개심을 드러나 보시죠. 산업행 출신 조국 장관 말입니다. 응? 북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분노를 드러내 본 적이 있나요? 산업행 출신 조국 씨 말이에요. 이미 큰 광고가 이번에 됐으니까 잘 팔리겠죠, 이 책은. 그런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형 서점, 교보 같은 데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초년기자 때 탈옥수 신창호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 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탈옥수 신창호를 미화했다고 누가 교보에서 그렇게 하더니만 책을 다 치워버렸어요. 제 찍소리도 못하고 당했는데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뭐 가처분을 면하고 출판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형 서점들은 전시를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 거죠. 네. 저랑 생각이 달라도 저 그 판단 존중합니다. 저는 이러한 대형 서점들이 저렇게 섬뜩한 표현을 한 조국 씨 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궁금합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집단 지성이니까요. 자, 이 책을 나중에 보게 되면 조국의 모든 것이 드러나겠죠. 그의 그릇, 됨됨이, 실력, 품성.
글은요, 저도 글쟁이지만 마구마구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입으로도 이야기하고 글로도 쓰는데 이거 굉장히 업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 업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말은 흩어지지만 글은 남아있어서 굉장히 나중에 본인을 옥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작 중요한 거는 사진도 안 남기고 가슴에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억울하면 그냥 울어버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도 되게 가슴에다 기록하더군요. 그 눈물로 달래더만요. 세상에 억울한 이가 조국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가장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다. 저는 졸렬하다고 봅니다. 시청자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